막 풀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 진짜로. 막 풀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내가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잘하고 싶다, 수학. 그러면 수학은 예습이 안 돼. 예습이 안 돼. 2-2 지금 우리 닮음인데 그 닮은 다음에 평행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니네 그런 개념 모르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한번 읽어보고도 와야겠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굳이 읽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만.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랑 했었던 문제들 복습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틀린 거 질문한 것만 설명한 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복습하기가 힘들겠지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을 잘해요. 그래요. 어려운 거 알아요. 선생님도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하고 복습까지 해라.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학원은 공부 잘하려고 다니는 거고, 공부 잘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 아니면 문제집을 6번, 7번씩 풀던가. 근데 그건 또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복습을 하는 게 문제집 6번, 7번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진짜 훨씬 더 효과적. 그러니까 힘든 거 알고요. 어쨌든 하기 싫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언젠가 수학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오르지도 않지만 한 번 해놓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 실력이.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돼, 얘들아. 한 번만 궤도에 올려놓으면 된다. 그 궤도에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복습이다. 오늘 수업한 거 집에 가서 그냥 다시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 풀어보고, 숙제 잘 해오고, 채점해서 틀린 거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우리 오빠, 누나, 형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그게 정 안 맞는 친구들은 그냥 문제, 시중에 있는 문제 다 푸는 거야. 그럼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겠어. 수학 잘해봤자 수학하는 시간에 다 뺏겨가지고 영어랑 국어랑 과학이랑 사회랑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부터는 심화 수학이 없어졌어요. 미적분 2가 없습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수학으로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아요. 그 1학년 거는 고등학교에 전혀 연관이 없어. 왜냐면 뭐 덧셈 뺄셈 이런 거니까. 정 12면체가 한 면에 뭐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몇 개고, 뭐 정 12면체 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거까지는 고등학교에 나와. 그 말은 수능에도 나와. 이 닮음이. 지금 2학년 2학기 게. 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밀리면 안 돼. 숙제를 안 해와서도 안 되고 복습을 안 해서도 안 돼. 그럼 한 번 더 하던가.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2-2를 그냥 깔끔하게 딱 처음 배워서 성취도 잘 나와가지고 딱 2번, 3번 배우는 애들보다 성취도가 더 딱 잘 나와버리면 더 안 해도 돼. 근데 미적잖게 해가지고 다시 2-1을 또 듣고 2-1을 또 듣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들어봤자 성취도가 안 나와. 재밌겠어요? 또 하는데? 재미가 없어.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선생님이 암만 이렇게 얘기해봤자 수능은 몇 년 전, 몇 년 후야? 4년? 5년? 5년 후의 일인데 모르지 당장. 와닿지 않죠. 근데 선생님은 계속 그런 학생들을 봐오니까 중요하다. 지금이 선생님이 봤을 때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학년 2학기 단원이에요. 어려워요. 공식이 없어서. 3-2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도형이 좀 헷갈리더라도 공식으로 넣으면 답이 나와.
근데 2-2는 외울 건 많이 없는데 대신에 공식이 없으니까 문제 풀기가 어려워.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어려운데 너희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진짜로. 내가 문제 푸는데 어려워. 그럼 내 친구들도 다 어려워. 전국에 있는 중학교 1학년들 니네 지금 배우고 있는 애들 다 똑같이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러면 어려운데 조금씩 더 해보고 노력해보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그 선만 딱 넘으면 눈에 보여 이제. 이거 이렇게 얘랑 닮은이네. 뭐가 뭐네. 근데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 그냥 계속 어려워.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과목이야 여기가. 필요하다. 공부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중요하다. 자, 숙제 얘기했고요. 목요일부터 연장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은 3시부터 8시까지. 3시부터 8시까지고 70분 수업이 4개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3시에 와서 8시에 가게 되고요. 선생님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차량 시간표 올려놨어요. 다 확인했습니까? 네. 차량 시간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차량 시간표 확인하고 차량 이용하는 친구들은 확인하고요. 우리 클리닉 시간은 2시부터 3시 그리고 8시부터 9시가 클리닉 시간입니다. 반은 똑같고 응? 클리닉 반은 똑같고 그래서 숙제를 이제 해오지 않는다.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그냥 무조건 남기겠습니다. 괜찮아. 차가 있어. 집에 가는 차는 또 있어. 니네가 집에 타고 가는 차 9시에 끝나고 내려가도 또 그대로 있어. 그거 타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숙제가 안 되어 있거나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2시에 오시면 됩니다. 2시에 지금처럼 일찍 와서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크게 혼날 거 덜 혼나게 하면 돼요.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선우, 수환이, 현준이, 건우, 재혁이는 목요일날 2시까지 오세요. 아니구나. 한 명이 더. 선재도 2시까지 오세요. 대답. 네. 그리고 또 모르는 것들이나 해보고 싶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2시나 8시에 아무 때나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시간이 조금 많잖아요. 70분짜리 수업이 4개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 학력평가 있죠.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각각 만약에 2-1은 시험을 잘 봤는데 2-2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프린트물이 나갈 거고 2-2에 관련된 또 2-1을 또 못 본 친구들은 2-1에 관련된 프린트물이 나갈 테고 또 2-1과 2-2가 선생님 기준에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갖다 줄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숙제니까요. 될 수 있으면 다 풀어오고 안 되면 남아서 8시에서 9시까지 남아서 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수업이 길어지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컨셉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학원에서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프리미어 반이라고 해서 이제 최상위 선행 나가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반도 있고 컨셉반이라고 해서 연장 수업에 추가 수업이 더 들어가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목반을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2학년 가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컨셉반 수업을 듣게 된다 라고 하면 화목은 어떻게 되냐면 수업이 12시 반부터 8시까지입니다. 8시간, 7시간 반 정도. 쉬는 시간 빼면 한 6시간 50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막 길겠네, 지루하겠네, 개빡세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만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막 4시간 70분 수업 4개 동안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도 좀 줄 테고 생각해 볼 시간도 좀 줄 테고 하니까 막 진도가 막 엄청 빠르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70분 동안 막 280분 동안 계속 진도만 빼진 않을 거니까. 대신에 수업 시간이 좀 기니까 평소보다는 진도가 좀 많이 나가고 진도가 좀 많이 나가니까 숙제의 양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대신에 화요일에는 숙제를 좀 적게 내고요. 목요일날 숙제를 조금 많이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지트 200부터 갑시다. 보니까 이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2-1의 복병이죠,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의 활용이 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나도 여기가 가장 힘들었어, 학생 때. 왜 영이랑 철수가 막 운동장을 반대로 뛰는데 몇 번 만나는지를 확인해야 돼. 소금물을 왜 괜히 섞어가지고 농도를 따로 맞춰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선생님이 쓰는 식을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 혼자 풀어보면 식이 안 써지고. 맞아, 원래 그런 거야. 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틀린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틀린 문제를 똑같이 해서 다시 연습장이나 이런 데 옮기지 않고 그냥 문제 보고 풀어보는 게 가장 빨리 늘어요. 알겠죠? 자, 오답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몇 번? 7, 9. 등교 시간이 9시까지인 학교에 가기 위해 8시 30분에 집을 나와서 시속 4km로 걷고 있는 중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5분의 3 지점에서 미술 준비물을 놓고 온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시속 6km의 속력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속력으로 다시 학교에 갔더니. 야, 너 일로 와. 뭐하고 앉아있어? 빨리 안 와? 그냥 와. 일로 와. 내가 지금 뭐 하냐? 수업으로. 지금 이 숙제하는 시간이냐? 수업 듣는 시간이냐? 근데 너 뭐하고 앉아있냐? 자, 이렇게 글이 길면 그림으로 풉니다. 현준이도 앞으로 한 칸 당겨서 앉잖아요. 쉬는 시간에.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몰라. 문제가 뭐래? 집까지의 최대 거리.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를 Xkm라고 설정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이 막 가다가 여기에 5분의 3 지점이니까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서 미술 준비물을 놓고 왔다는 걸 알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길이를 먼저 쓸게요. 전체 길이의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X라고 쓸게요. 킬로미터는 그냥 좀 이따 쓰겠습니다. 자, 그랬다가 그럼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분의 3x고 여기도 x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계산됐어. 어쨌든 거리는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몇 시까지인데? 9시. 나 몇 시에 나왔는데?
39. 그럼 몇 분 안에 가야 돼? 30분. 그렇지. 킬로미터랑 시속이 나오면 친구는 시야, 시. 시간.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몇 분 안에 가야 돼? 옳지. 2분의 1시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2분의 1시간. 자, 그럼 시간으로 식을 쓰는 겁니다, 이제. 시간으로.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속력 몇이었어? 속력이 4. 그럼 4분의 거리. 이게 분홍색까지 갈 때의 시간입니다. 더하기 파랑이는요? 6. 속력 6이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거리. 그러면 5분의 3x 더하기 x까지. 이게 파란색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입니다. 이게 뭐? 2분의 1? 2분의 1부터 작거나 같아요. 30분 안에 도착해야 돼. 분수 많으니까 그냥 먼저 요 분수부터 없앱시다. 몇 곱할까? 12. 그러면 5분의 9x 더하기 5분의 6x 더하기 2x. 맞아요? 이번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상담하면서 틀린 거 계속 확인해 보니까 이 분수에서 약분돼서 올라갈 때 여기에만 곱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 요게 덩어리가 두 개니까 이렇게 분배해줘야 돼. 알면서도 틀리니까 머릿속에 꼭 생각하세요. 덩어리 두 개네. 분배 법칙 해야지. 는 6, 12 곱하기. 그럼 5분의 9x, 5분의 6x 더하면 3x 더하면 5x 5x가 6, x는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5분의 6km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81번. 아니, 요거 먼저 한번 할게. 시속은 짝꿍이 누구? 시속은 속력 시. 시간 시. 그냥 우리 시라고 하자. 몇 시간 이렇게 하대. 그래, 시간. 그리고 단위는 킬로미터. 분속은요? 미터, 분. 초속은요? 미터. 초속도 미터예요. 센치까지 하기에는 너무 단위가 커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먼저 자, 시간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갈 때 반배치해서 또 이것 때문에 우수수 틀릴 테니까. 자, 시간을 분으로 바꾸고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자,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60이에요. 곱하기 시간에다가 60 곱하면 돼요. 2시간 몇 분? 120분. 그래요. 그냥 곱하기 2시간에다 시간에다 60 곱하면 돼. 그럼 반대로 분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60으로 나눠 그렇지. 나누기 60 하면 돼요. 나누기 60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0분은 50분은 6분의 5. 6분의 5 분. 시간. 아니, 시간. 6분의 5 시간. 어렵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속을 분속으로 시속은 줘놓고 미터, 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맞춰줘야 돼. 미터, 분이면 시속을 분속으로 바꾸던가 시속으로 쓸 거면 미터를 킬로미터로 분을 시로 바꿔주던가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속 2km per hour 이렇게 씁니다. 시속 2km를 2km per hour 이렇게 써요. 얘를 분속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분속은 뭐냐면 1분에 몇 미터를 가냐 물어보는 거고 시속은 1시간에 얼마큼 가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니네가 했잖아. 시간은 분으로, 분은 시간으로. 그럼 시간을 바꿔 h를 뭘로? 이게 분모 분자예요. 그러니까 몇 분에? 60분에 2, 하나, 둘, 셋. 3분의 100 미터 퍼 인. 이렇게 쓰면 돼요.
분모로 바꿔줘. 또 200m 퍼 미닛이면 곱하기 시속으로 바꿔보자. 미터는 미닛은 킬로미터 곱하기 60. 곱하기 60 60, 200은 200은 0점. 왜? 미터를 킬로미터로 분은 시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60 맞아요? 이렇게 바꾸자. 1분에 200m 가는 거지. 네. 그러면 60분에는 얼마큼 가겠어? 1200 이렇게 돼. 12,000 아니야? 60 곱하기 12,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0분이 나누면 1시간. 1200은 몇 킬로? 1.2 1.2km. 따라서 1.2 km per hour 이렇게 쓰는 거야. 시를 분속으로, 분속을 시로 바꿀 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끝이야. 8일? 아니, 네, 8일. 지트 박물관의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이고 단체 입장 시 60명 이상이면 20%가 할인돼. 60명 미만인 단체가 있을 때 이 단체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부터 60명분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고 시더 유리한 것이냐? 별표. 시험이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제 돈 주고 가는데 만약에 한 58명이야 우리 인원이. 그래서 입장료를 2,000원 주고 막 했더니 그냥 우리가 60명이라고 해서 단체 할인 받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없을 때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60명 미만인 단체가 있을 때 60명 미만이라는 얘기가 없어도 이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면 60명 이상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할인받고 나가는 게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 말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원이 60명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말이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고정은 한쪽은 이쪽 한쪽은 60명의 입장료를 써지는 겁니다. 60명의 입장료 쓰죠. 60명이면 20% 할인되니까 60 곱하기 2,000 곱하기 100분의 80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냥 20% 할인해줬으니까. 입장료를 20% 할인한 거를 곱해도 되고요. 어쨌든 다 곱하는 거니까. 이게 60명 단체일 때 내는 금액이에요. 얘가. 그리고 우리 이제 몇 명이라고 해서 X명이라고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X명은 60명이 안 되니까 그냥 얼마씩 내야 돼요? 2,000원씩 내야 돼. 유리하냐, 누가 이득이냐 이런 거 물어보려면 이거 돈이고 이거 돈이면 돈은 싼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얘가 더 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우리는 60명 단체 요금 낸 게 더 작아야 유리한 거니까. 작아요. 없애고 6이 12에다가 8 곱하면 9, 6이죠? 하나, 둘, 셋, 넷. 넷이 1000x. 셋. x 2로 나누면 48 야, 이거 3개 나눠줬는데? 이거 4개, 3개로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눠요. 48. 그럼 몇 명부터는? 49명부터는 60명이라고 하고 들어가서 할인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뒤에 나와. 기대지 마, 벽에.
다음에 8이 자, 시속 나와 있고요. 시간 나와 있고요. 4시간 30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쭉 읽어보니까 올라갈 땐 2, 내려올 땐 3.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30분 이하로 내려오를 거야.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물어봤어. 그럼 먼저 x 킬로미터까지요 라고 생각하고요.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여기 30분. 시속 킬로미터까지 다 했는데 4시간 30분이 눈에 걸려. 30분은 몇 시간? 4시간. 그렇지, 1시간. 그럼 시간으로 물어봤으니까 시간으로 식을 쓰면 됩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성역분의 거리, 2분의 x 더하기 내려올 때 3분의 1.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걸린 시간이야. 이게 몇 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이상. 몇 시간이야? 4시간 4시간 2분의 1이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2분의 9. 그럼 여기가 6분의 5x 맞아요? 그럼 양변에 5분의 60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5분의 18. 5분의 9니까요. 10분의 81. 이렇게. 그럼 얘가 3점 몇몇 몇이죠? 여기가 8.1 나와요?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최대 8km. 8.1? 답이 몇이야? 5.4?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아, 5분의 9가 아니라 5분의 6이군요. 5분의 27. 5.4까지 5분의 27k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에 83. 자, 현준이네 가족은 소풍을 가기 위해 주유소에 들려 차에 기름을 넣었어. 공원까지 8km를 갔고 다시 돌아오면서 나머지 기름을 사용했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80km 이하가 됐다. 그럼 처음 넣은 기름의 양의 최대값이 뭐냐? 기름의 양을 x라고 잡을게요. 기름의 양. 주유소에서 처음 기름 넣은 양을 x라고 하자. 기름 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주행가는 그리고 밑에서 리터당 4km를 간대요. 1리터당 4km를 간다. 엄청 좋은 차인가 봐요. 보통 저런 거 아마 벤츠 S 클래스 정도 돼야 저 정도 연비 나오거든요. 막 바퀴가 막 엄청 두꺼운 것들. 선생님 차는 한 13, 4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벤츠 S는 아닌 거겠죠. 선생님 차는 좀 후져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런 거 타세요. 막 1km, 1리터에 막 3km 가는 거, 2km 가는 거. 그런 거 타세요. 막 벤틀리 같은 거 1리터에 막 1.2km도 나오던데. 그러면 얼마냐? 100km 가려면 얼마 나와요? 10리터 넣어야 되겠죠. 요새 리터당 15,000원이니까 11,500원이니까 10리터면 10리터니까 15,000원. 10km 가는데 15,000원. 100km 가려면 15만원. 벤틀리 정도 타면 뭐 기름값은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기름값 생각하지 않고 연비 생각하지 않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 거야. 이제 기름을 X 넣었어. 그럼 총 얼마큼 갈 수 있어? X 리터를 넣었으니까 4X. 지금 현주인의 가족 차는 4X만큼 갈 수 있어. 그래서 기름을 넣고 공원까지 8km를 갔으니까 빼기 8. 이게 그럼 기름은요? X에서 기름도 써야 돼. 8km를 갔으니까 몇 리터 쓴 겁니까? 6분의 1. 아니요. 8kg 갔어. 옳지, 2리터 쓴 거예요. 이게 그럼 X 빼기가 남은 기름입니다.
여기다가 6분의 6분의 1을 다시 사용했어. 그러면 남은 게 몇이에요? 6분의 옳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6분의 1을 썼으니까 남은 기름에 6분의 1을 곱했어. 이게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리터당? 네.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옳지. 4를 곱한 값이 뭐가 돼? 달릴 수 있는 남은 거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게 뭐보다? 80. 80 이하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해서 x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바로 중점이고요. 자, 이런 도형이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전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를 빼내야 돼요.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조금 빡세거든요. 요런 직각삼각형 생각 없이 요 길이들로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뽑아내려면 대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뽑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추세라면 한 중3 때 뽑아낼 수 있겠네요. 지금 계속 올라가면 중학교 3학년 때쯤, 3학년 겨울방학 때쯤,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쯤 선생님이랑 대수를 배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빨리 막힘없이 쭉쭉쭉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는 모르는 건 안 내.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존재한다. 모든 문제에는. 단지 그거를 찾아내기가 좀 개빡셀 뿐. 자, 계산할게요. BP의 길이 물어봤으니까요. 여기를 뭐라고? X. 그럼 넓이 20X. 여기 옳지. 50 마이너스 X. 여기 중점이니까 20. 그럼 여기도 그럼 계산하면 100 곱하 10 곱하는 거니까 500 마이너스 10X. 여기는 50. 아, 500. 500.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APM이라는 삼각형은 전체 넓이 몇에서? 2000에서 사실 나는 어? 나는 아니면 삼각형이니까 아니요. 그냥 다 뺄까요? 전체 사각형에서 이거 3개 더하면 몇입니까? 1000 플러스 10x. 얘가 APM의 넓이야. 그냥 다 빼면 2분의 1 같은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뭐 700 700이요. 이하더라. 그럼 이제 또 쭉쭉쭉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됩니까? 다음에 8, 4, 1 한다. 1. 이렇게 1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전체 1의 양을 몇으로? 전체 1의 양을 1로 놓고 풉니다. 전체 1의 양을 1로 놓는다. 그러면 남자 한 명이 4일 걸린대. 그러면 남자 혼자서 남자 하루 일을 쓰는 거야. 하루 동안 몇을 하는 거야? 4분의 1 4분의 1. 여자는 하루 동안 7분의 1 7분의 1. 그러니까 남녀를 합해서 5명이 하루 안에 일을 끝내려면 남자가 몇 명이야? 그럼 남자가 X명이면 여자는 5-X명. 그러면 남자 X명이 하루에 4분의 1씩 하니까 이렇게 곱한 값이 남자들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겠죠. 그래서 4분의 1 X 더하기 7분의 1의 5-X가 얘네들을 싹 더해서 몇이 돼야 돼? 옳지. 전체 1을 완료한 1.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 분수 없애주면서 X값 찾아낼 수 있겠죠. 다음에 88.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20%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할 거냐?
이익이 얘들아 원래 판 돈에서 판매한 돈에서 뭐를 뺀 거? 원가를 뺀 게 이익이야. 근데 이렇게 뭐 이익의 20% 이런 거 붙이려면 원래 이익의 20%니까 몇이야? 100분의? 40. 아 140. 100분의? 120. 120이랑 100분의 20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100분의 20은 100분의 20은 그 80% 이익에서 아니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고. 아니. 만약에 A 곱하기 100분의 20도 있을 테고 A 곱하기 100분의 120도 있을 거 아니야. 그 100분의 20하고 100분의 120의 차이점을 알아야 식을 쓸 거 아니냐. 100분의 20은 할인한 양은 할인한 100분의 20이 이익이고 100분의 120이 판매가. 100분의 120이 원가고 아니 그렇지. 정가고. 잠깐만 봐봐. 지금 얘기한 게 100 곱하기 만약에 이게 원가야. 네. 원가가 A의 원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다가 20을 빡 한 거는 이렇게 나오면 몇 나와? 2. 5분의 1x는 5분의 1a 나오잖아. 이건 A의 20%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100원이었으면 20원. 2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20은 뭐겠어? 정가. 이게 1.2a 나오거든요. 또는 5분의 6a. 정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뭐야 이거? 이익을 붙인 금액이에요. 원래 100원에다가 20원을 붙인 120원이 나오는 거고 100 더하기 20을 하면 그냥 퍼센트 20만 하면 100원에 20%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식 쓸 때요 골라줘야 되는데 그냥 이해가 좀 편해. 가격으로 다 생짜 가격으로 다 쓰는 게 가장 좋다. 이익분을 찾는 것보다 이익을 붙여서 쓴 가격으로. 정가가 뭐야? 가격이야. 가격. 판매 가격도 가격이야. 원가도 가격이야. 그럼 얘가 가격이야? 얘한테 원가 A를 딱 붙이면 이게 5분의 6A야.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가격으로 쓴다. 모든 문제는. 그러면 따로 판매 가격에서 뭐 원가를 빼서 이익을 찾고 이런 거 필요가 없다. 그냥 써볼게요. 원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에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 20% 이익을 얻어갈 때 정가는 얼마야? 그럼 정가 A. 그러면 정가에 10% 할인했어. 그러면 가격을 쓸 거니까 A 곱하기 100분의 90. 그렇지 90이야. 100 빼기 10, 100 빼기 20, 뭐 100 플러스 10. 이게 다시 얘기하면 10%를 할인한 가격. 가격이다. 옳지. 10%를 할인한 가격, 전체 가격이야. 다음에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 그럼 원가 뭐요? 6,000원에 곱하기 100분의 120. 그렇지. 가격으로 쓰면 돼. 20% 이익 붙여서 판 가격. 주어가 누구야? 얘지? 이거의 이상.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A 없애서 A 값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있겠죠. 이렇게 쓴다. 뭐 20 이런 거 안 쓴다. 알겠죠? 가격으로 그냥 다 풀어라. 그러면 굳이 막 이익 찾으려고 정가에서 뭐 원가 빼가지고 막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음에 86 평균. 여자 30, 남자 20, 여학생 평균이 75, 전체 평균이 70, 남학생은 몇 점? 3학년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얘네들 잘 보세요. 자, 여학생이 30명인데요. 여학생 성적의 평균이 75점이면 이렇게 여학생 총점은요 평균 곱하기 인원수 때리면 여학생 총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학생 30명분의 여학생 총점이 몇 점이었어? 75점이니까
양변에 30 곱하면 똑같은 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과 인원수 곱하면 그 집단의 전체 합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모르죠. 네. 그럼 남학생 성적의 평균이 몇 점이냐? 그럼 남학생 평균은 X점이라고 합시다. 남학생. 그럼 남학생 총점은 어떻게 돼요? 20. 그렇지. 20X 평균 곱하기 인원수. 그럼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얘들아? 2250? 네. 20X를 전체 인원 몇으로? 2. 아, 50으로 나눴더니 그게 70점 이상이 되더라. 이렇게 쓰면 네. X값 구할 수 있겠죠. 네. 다음 90번부터 이거 좀 어려워져. 90번. 계란 1000개를 구입해가지고 운반소 중에 100개를 깨뜨렸다. 그 나머지를 팔아 총 구입 가격의 1할 7푼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면 한 개에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 팔았냐? 할푼리 알죠? 네. 할이 소점 첫째 자리, 푼이 0.1 소점 둘째 자리, 리가 소점 실제짜리. 셋째 자리.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세팅이 좀 필요해요. 문제를 쉽게 풀려면 구입 가격을 먼저 세팅합니다. 계란 하나의 구입 가격을 선생님이 A라고 잡을게요. 계란 하나의 구입 가격을 A라고 잡으면 계란 하나의 판매 가격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한 개에 몇 할의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냐? X할이라고 할까? 1할 7푼은 전체 이익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한 개에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럼 원래 A에 사왔어. 그럼 X할이라고 합시다. X%, X10, X할이라고 할까요? 이상해 이게. X할이라고 하자. 그러면 A에다가 X할의 이익을 붙인 거니까 10 어떻게 써야 돼?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그렇지 10X라고 써야죠. 아, 할뿐이. 할이 소점 첫째 자리 10% 2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얘가. 이게 핵심이야. 10 플러스 X까지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문제 이제 쭉 읽으면 돼. 다 했어. 나머지를 팔아 총 구입 가격의 1할 7푼 이상의 이익을. 그럼 나머지를 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팔아 은는이가 900. 900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900개 곱하기 계란 하나당 100분의 A 곱하기 100 플러스 10X. 어렵죠? 자, 이렇게 가. 판매 금액이에요. 총 판매 금액. 계란. 구입 금액은요? 그렇지. 1000A가 돼야지. 1000개 사왔으니까. 에? 1할 7푼. 그럼 17% 이상인 거잖아. 그럼 100분의? 그렇지. 117 이상.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 옳지. 이제 이 A는 그래서 선생님이 식 쓰기 위해서 잡아낸 거예요. 필요 없는 녀석들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을 쓰면서 납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X값 튀어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응. 다음에 92. 물이 시속 2km로 흐르는 강에서 배를 타고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 배의 시속. 그러면 흐르는 방향이면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몇 킬로로 내려가는 거야? 32km로 내려가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시속 X에서 2를
빼줘야 돼. 옳지. 이렇게 돼.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0km고 5시간 이내에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려면 올라갈 때는 몇 킬로로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가 몇 킬로야? 옳지. 100km야. 그럼 내려갈 때 시간과 올라갈 때 시간을 더해서 5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갈 때 속력 몇이었죠? 아까? 32. 원래 배의 속력에다가 물의 속력까지. 분의 몇? 100.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더하기.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주로 x에서 마이너스 2 분의 똑같은 거리 100. 이 새끼가 몇? 5시간이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만 할게요. 약분하면 몇입니까? 16분의 50 8분의 25 8분의 25. 그러면 x-2분의 100이 5 곱하기 5 빼기 8분의 2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8분의 15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어쨌든 우리 분수 꼴이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맞았죠. 그래서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이 친구 밑에 있는 친구가 따라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면 15의 x-2가 100 곱하기 밑에 있는 애가 따라가요. 이렇게 써서 x값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분자가 위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x가 분자에 있을 땐 상관이 없어. 그냥 분모 없애면 되니까. 이제 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분모가 밑에 x가 밑에 깔려 있을 때, 분모에 깔려 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은요.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뒤집으면 8분의 15 15분의 8. 우리 부등호의 방향이 언제 뒤집히냐? 마이너스 지금 한 번 더 한 거다. 둘 다 양수일 때 역수 취하면 그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뒤집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니네가 알듯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한번 뒤집히고 이렇게 양변을 역수 취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뒤집힙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뭐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양수일 때. 근데 우리 여기서 음수 나오는 거 못 봤잖아요. 이런 실생활에서는 음수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x를 분자로 끄집어 놓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편한 걸로 해서 푸세요. 알겠죠? 다음 부사. 집 근처 문방구점에서는 공책 한 권에 1,000원, 할인점에선 20%를 할인해. 집에서 할인점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와야 한다고 할 때 할인점에서 공책을 사는 것이 집 근처 방문점을 공책을 사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는 몇 권에 살 테냐? 버스 요금은 720원이다. 좀 싸네요. 자, 그러면 몇 권 사야 돼? 그러면 X권 살 거야.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살 때는 얼마 내야 됩니까? 1000원 1000? X 옳지, 1000X. 1000원당 X권을 사니까요. 자, 할인점에서는 20% 할인하니까 어떻게 썼죠, 선생님이? 1000 X 곱하기 100분의 80 그렇지, 가격이니까 100분의 80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갈 때는 돈이 더 들어. 얼마? 720원 1440원이지 않아? 갔다 오는 거니까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걸어올 거야? 아니, 걸어온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1440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누가 유리해야 되는가 문제에서? 할인점. 할인점이 그렇지. 나오는 그럼 할인점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옳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제 x값 풀어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식만 쓰면 풀리니까.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 방정식 정의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네. 방정식이 뭐라고 했죠? 등호 있는 식 또는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면 방정식이야? 네. 네. y는 x 플러스 2. 방정식. 해볼게. 다시. 뭐 xy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해서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수학에서 크게 보면 이 녀석을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x랑 y가 같이 있을 때.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y가 막 변하지. 그러니까 근이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찍히는 거예요. 1일 때, 3, 2일 때, 4, 3일 때, 1.1일 때, 3.1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니까 그걸 이으니까 뭐가 돼? 하나의 수익선. 직선이 되는 거야. 아,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함수는 그래프. 이 녀석은 마이 Y형. x가 y면 B형. 는이 성립하죠. 네. 3이면 3이면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x랑 y. 근데 선생님 보면요. 여기 보면 x랑 y가 같이 있는 것도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달려야 되냐면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써져야 돼요.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이고 x, y에 대한 방정식 이런 앞에 얘기가 없으면 얘는 그냥 함수로 읽으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2개 이상이면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쪽은 오를 쳤다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